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으니 그나마 고마울 뿐 다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랴 아픈 몸으로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원을거리며 연습장을 도니 시간이 감에 따라 클러치와 브레이크 등이 조금은 감이 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그날의 연습이 끝났습니다. 강사가 처음 헤매는 사람이 나중에는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위로 반 비꼰 반의 말을 하였습니다. 어쩐지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몸과 이륜이 따로 논 첫날의 연습 소감은 생노가다보다 더 힘든 중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륜 시험은 굴절, S자, 협로, 장애물 4개의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굴절이 난이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코스입니다. 14일 교육 둘째 날에는 정식으로 코스에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첫날처럼 한번 쓰러지긴 했지만 이륜도 별로 손상이 없었고 내 몸도 성했습니다. 이날 3시간을 연습하고 나니 장애물 코스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7일 교육 셋째 날, 이날은 쓰러지는 일 없이 무사히 연습을 마칠 수 있었고 더불어 S자 코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코스는 그리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장애물 통과와 비슷한 요령으로 통과하면 OK입니다. 22일 교육 넷째 날, 협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코스의 통과 요령은 S자 코스를 통과한 후 자세를 바로잡고 적당한 속도로 코스에 진입한 후 속도를 약간 높여 통과하는 것이 주안점이었습니다. 아마 이륜의 성격상 가속이 붙으면 흔들림 없이 바로 서서 나아가는 성질에 따른 요령인 것 같았습니다. 24일 교육 마지막 날, 시험을 하루 앞두고 가장 어려운 코스인 굴절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였는데 연습 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의 시험에서도 3번에 3번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루 앞두었으니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스의 생긴 모양은 절만자의 한 쪼가리를 연상하면 되는데 통과 요령은 천천히 왼쪽 가장자리를 진입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방향 전환한 후 다시 오른쪽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서 왼쪽으로 방향 전환한 후 나오는 것으로 폭이 약 80cm인 코스 안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므로 약간의 흔들림에도 여지없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하는 마이 코스인데 탈락자의 95%가 이 코스의 희생자입니다. 어떤 면허시험이든 기능시험은 그날의 몸 상태나 주변 여건, 그날의 운동이 당락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숙달된 사람도 100% 합격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게 되니 그만큼 긴장감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밤에는 그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기능시험날 7시 45분에 시험장에 도착해보니 벌써 2사람이 연습 중. 얼마 후 교대를 하여 실전을 앞둔 마지막 연습.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90% 이상 합격을 자신했었는데 긴장한 탓인지 굴절에서 계속 이탈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코스를 몇 바퀴 돌고 나니 그래도 많이 좋아진 듯 느껴졌습니다. 같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6명이었는데 이미 125cc로 단련된 사람들이라 나와는 품새가 달랐습니다. 9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번 합격, 2번 합격, 3, 4, 5번 합격,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지난 보름간의 노력의 결실 여부가 단 1분 만에 결정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떨어지면 13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과 5시간 보충 교육 등 탈락의 스트레스와 함께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실전에 앞서 워밍업을 위한 연습 1회, 굴절에서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면서 돌아오니 시험관도 불안한 느낌을 가졌는지 한 바퀴 더 연습을 하라고 마이크로 지시를 합니다. 다시 두 번째 연습 진입. 여전히 굴절 코스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순간 온 정신을 집중하여 출발.
굴절 코스에 진입 약 1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차하는 순간에 마이크에서 탈선입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합격점이 90점 이상이니 한 번 실수에 10점 감점, 한 번만 더 실수하면 탈락. 순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자는 생각으로 핸들을 다잡으나 흔들림과 함께 탈선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시험장 마이크는 더 이상의 멘트는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코스 통과 때마다 감지를 알리는 삐삐 소리만 천둥처럼 들리고 이었고 S코스. 말 그대로 폭이 좁은 10m가량의 길을 탈선 없이 빠져나와야 하는 코스. 탈락자가 꽤 나온다는 코스입니다. 이었고 별 이상 없이 협로를 통과하니 삐하는 감지음이 들리고 다시 시작되는 코스는 협로. 흔들림 없이 쭉 나아가면 되는 코스입니다. 무사히 지나고 나니 별 어려움 없는 장애물 코스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폼을 잡으며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통과하니 삐 하는 마지막 감지음이 들린 후 1초나 지났을까. 합격입니다는 기분 좋은 멘트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시험관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합니다며 악수를 청하는 등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8월의 한 2주간의 작지만 뜨거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로 오늘 아침의 일, 모처럼의 도전에 흥이 난 지금의 기분을 함께할 겸 올립니다. 살아서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을 일이 있을까? 하긴 아직 일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는 갖지 못했으니 사람 사는 세상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이륜을 애호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무면허자보다 더 위험한 폭탄 초보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 줄 뜻은 없으신지 많은지도 바랍니다. 언젠가는 바이크 최로 불리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